환율이 올해 정말 과하게 올랐죠, 그죠? 너무 좀 우리 체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1,440인가요? 50까지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1,300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또 이제 아래 오니까 뭐 1,300 밑에 올라오니까 또 올라오고요. 환율 전망은 올 연말 내년에 들어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올 한 해 봤을 때 외환시장은 뭐 킹달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빅달러로 무슨 뭐 갓달러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달러에 의해서 다른 환율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화 약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달러의 강세라는 표현인데 해당 부분들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엔화, 유로화, 위안화들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었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115 가격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최근 많이 내려왔던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원달러도 1,300원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채권 금리와도 좀 동일한 부분인데 미국의 채권이 다른 나라, 한국보다 또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의 달러의 강세 힘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12월에 FOMC 그리고 12월 앞으로 이제 CPI 남아있고, 예, CPI 남아있고 예.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높은 기조를 네. 보이고 있어서 내년 초로 넘어가다고 한들 이제 그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처럼 달러 강세가 초강세로 이어지진 않겠지만은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 급전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멈추는 부분이고 이제 인하로 돌아서게 된다면 지켜보셔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그나마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와 함께 위안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 이제 원달러는 이제 위안화 달러와 같이 좀 동조 현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정책이 봉쇄 완화 정책을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는 좀 강세로 갔죠,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7위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처럼 그 당시에 원달러도 1,300원 밑으로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면 해당 부분들과 함께 원달러도 워낙 강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강달러 기조가 지금 쉽게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원화도 환율이 그러니까 빠르게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다행히 뭐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고요. 원자재 시장도 점검을 좀 해보죠. 올해 뭐 원자재 그 전쟁 나고 그러면서 연초에 원자재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을 상반기에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리고 이제 연말에 또 뭐 이 유럽의 가스란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유가나 혹은 그 가스 가격은 최근에 상당히 또 안정적이에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재들 가격이 올해 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가, 천연가스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폭등을 보였던 상황이었죠. 해당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먼저 유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WTI 기준으로 130달러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갔던 부분이 최근에는 80달러 밑을 하회하는 그런 가격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폭등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서 최대 감산 200만 배럴을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펙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유가를 상당히 좀 높여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재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80달러 이상의 유가를 유지를 해야지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국가들이 국가 재정 상황이 상당히 나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 측면은 늘 감산을 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낮추고 싶기 때문에 비축률을 꾸준하게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축률의 양이 실제 푸는 양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비축률을 아무리 푼다 한들 그 유가를 낮추기에는 공급적인 부분에서 강하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공급적인 부분으로서 유가를 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좀 수요 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지금의 원자재 시장은 수요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초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수요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되고 중국 코로나 회복되고 이러면 수요 늘어나면 유가는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논리라면.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그러한 내용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말쯤 그리고 하반기 쪽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중국이 원유 수입국으로선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야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수요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기조를 봤을 때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중국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현재 유가 수준에서 크게 뭐 올라갈 것은 전망하지 않고 있고 하반기로 들어서서 수요가 돌아선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갔을 때는 유가가 조금 더 지금보다 올라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이제 조금 한 6개월 이 정도 이제 그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금융시장 상황을 원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 정도 보는 거예요. 주가는 그러면 약간 횡보? 이 박스권 유지를 박스권. 네. 내년 이제 뭐 연말까지 보면 뭐 상저하고로 상저하고 패턴으로 보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아까 떨어지는 쪽으로 떨어지니까 채권 주자 유리한 쪽으로 말씀하신 거죠. 했고 환율은 강달러 때문에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 네. 원자재는 유가나 이런 건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거기에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살짝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을 장내 채권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HTS나 이제 MTS를 통해서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 혹은 최근에는 이제 채권형 ETF 또 시장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 채권형 펀드도 이전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채권 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처럼 채권도 좋은 채권들을 고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쪽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원자재는 곡물 쪽도 좀 안정세인가요? 사실은 에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면 유가도 그랬지만 뭐 곡물 가격 오르면서 뭐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뭐 간장, 된장 관련주, 농기계까지 그때 엄청나게 사실은 그 투기적 수요였지만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원자재 중에서도 곡물 이런 쪽은 별로 투자 기회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쪽의 곡물 가격 쪽을 살펴보게 되면 폭등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장지대에 상당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수출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곡물 살펴보실 때 늘 살펴보신 부분들이 이제 식료품 관련 쪽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상품 가격들 그리고 식품 가격들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곡물 가격은 낮아졌기 때문에 원자재 쪽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거에서 포인트를 얻으셔서 식료품과 음식료 쪽에 섹터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ETF 올해 아까 원자재 얘기했지만 초반에 올해 상반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말에 또 미국이 그 원자재 ETF에 대해서 지금 그 세금 매긴다 그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뭐 세금도 보통은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 차익세잖아요. 이익이 난 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지금 미국은 원자재에 대해서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을 매긴대요. 뭐 미친 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원자재 ETF 같은 것도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을 진단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며 어떤 테마와 주도주를 쫓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